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제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조국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를 할지,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리며 정치적 파장과 진영 간 갈등,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켰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 수사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이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사건이라 상세한 설명은 불필요할 듯하고 간략히 오늘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정정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허위 경력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이 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무소 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백지 신탁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 즉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는데요. 앞서 1심은 조민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 1억 3,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주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한 채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 원과 1,000여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된 이번 사건의 쟁점은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증거가 담겼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동양대의 조교가 이미 제출한 PC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날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1,061만 원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수감된 날짜 602일을 빼면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 4개월여인데요. 62세가 되는 오는 2024년 6월 2일까지 수감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죠. 2019년 여름부터 시작한 이른바 조국 사태는 불의가 정의로,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 측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정치적 음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몰았고 검찰의 불법행위 적발을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으며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동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권 일각에선 여전히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죠. 법원이 이러한 무모한 시도에 경종을 울리며 엄중한 심판을 내려준 건 늦게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동안 피해자 행사를 해왔던 조국 전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며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정경심 재판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네거티브를 일삼았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재판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날 대법원 판결이 관심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번 정경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든 건 검찰의 수장으로서 조국 사태를 단죄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 윤석열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들고 대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만약 1,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무죄를 받았거나 검찰 수사에 흠결이 나왔다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명분, 또 대권에 도전한 명분이 뿌리채 흔들렸겠으나, 오늘 대법원이 죄를 확정함으로써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는 대중의 인식이 확산하게 됐습니다. 반면 내로남불로 비판받는 여권의 실책을 거듭 사과하고 있는 이재명의 입장에선 오늘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척점에 서 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윤석열이 조국을 함정 수사에 몰아넣었고 역모에 가깝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미애 말고도 여권의 조국 사태에 대한 거듭된 사과에도 여전히 조국을 옹호하는 여권 내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를 좋게 볼 리 만무합니다. 때문에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경심의 오늘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지난 2년여 동안 조 전 장관 관련 각종 의혹 보도나 검찰 수사에 대해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 사냥에 가깝다.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 쳐드리고 싶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마녀 사냥을 했다 등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자, 물론 지난해 12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공식 사과했지만 여전히 조국을 옹호하는 친문 세력이 민주당에 존재하는 한 이른바 조국의 강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조국 사태로 충분히 실망하고 고통받아 왔습니다. 2019년 8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진영 갈등은 나라를 반토막 냈고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문제는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들의 비리는 비리가 아니고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실과 도덕의 기준마저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조국 사태를 정리하고 대선을 기점으로 무너진 이 나라의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임명권자인 문재인 그리고 당사자인 조국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 있어야겠죠. 이상으로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